안녕, 표현해야. 황금사과는 6학년 1학기 국어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에 나오는 책이야. 교과서에 전체 내용이 실려 있지. 어릴 때 보던 그림책처럼 한바닥에 글이 몇 줄 없거든. 그래도 유치하다고 무시하지 마. 나름 심오한 얘기거리가 있더라고. 오늘은 책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눠 봤어. 두 동네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는 곳에 예쁜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었어. 그 사과나무에선 황금사과가 열렸지 뭐야. 두 동네 사람들은 서로 황금사과를 갖겠다고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금을 긋고 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담을 쌓지. 그걸 기준으로 오른쪽에 열리는 사과는 윗동네, 왼쪽에 열리는 사과는 아랫동네가 갖겠다고 말이야. 시간이 흘러 담을 지키던 보초도 황금사과마저도 사라졌지만 담을 넘어 서로 왕래하기는커녕 한 꼬마가 어른이 되어 다른 꼬마의 엄마가 될 때까지도 건너편 동네엔 아주 나쁜 사람 혹은 괴물이 산다며 미워했어. 그러던 어느 날 꼬마아이가 우연히 담 건너편을 보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하지. 그게 뭐였게? 정말 엄마가 말한 괴물이었을까? 교과서에서도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활동이 나와 줄거리를 바탕으로 두 동네 사람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상상해봐. 이 책이 유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질문들이야. 첫 번째 질문. 황금사과가 열린다는 걸 알아채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나무를 눈여겨보지 않았어. 황금사과가 열리는 건 신기하고 좋은 일인데 왜 두 동네 사이에는 그 이후로 툭하면 싸움이 벌어졌을까? 두 번째 질문. 담에 대한 관심도 황금사과도 사라졌는데 왜 윗동네와 아랫동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웃동네 사람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생각해봐. 세 번째 질문. 아이가 열쇠구멍을 통해 담 건너편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책을 읽으면서 담 건너편에 뭐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지, 실제로 뭐가 있는지 알았을 때 너의 기분은 어땠는지도 함께 비교해봐. 책 내용을 알기 위해 읽는 게 아니니까 내 경험과도 연관지어보자. 이야기 속 두 마을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니? 나를 때리고 괴롭히거나 창피하게 하는 등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해 때문일 수도 있고 남들이 미워하니까 덩달아 미워했을 수도 있지. 넌 누굴 미워했는지, 왜 미워했는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떠올려봐.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했다면 왜 그랬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왜 그러지 못했는지를 쓰는 것도 좋겠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속 마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도 물론 좋아. 어릴 때 담 너머를 궁금해했던 꼬마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 딸에게 담 너머에 괴물이 있다며 담 옆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어. 진짜 괴물이 있다고 믿었을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겁을 주어서 담 근처에 못 가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어. 이렇게 어른들이 거짓말하거나 조금 부풀려서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떠올려봐. 앞뒤 내용을 자르고 그 부분만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긴 어렵겠지만 아마 너를 위험하거나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싶어. 책과 관련된 큰 주제로 생각을 넓혀볼까? 두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된 건 결국 욕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우리 마을에서 황금사과를 몽땅 차지하겠다는 욕심. 그런데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것, 칭찬받고 싶은 것, 1등을 하고 싶은 것도 욕심이잖아. 그럼 욕심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욕심이고 어디부터 나쁜 욕심인지, 욕심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생각해봐. 님비와 핀피라는 말 들어봤니? 님비는 내 뒷마당에도 안 돼 라는 뜻. Not in my backyard의 줄임말이야. 쓰레기 처리장이나 원자력 시설처럼 공공을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만 놓고 봤을 땐 딱히 이익이 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야.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 뜻은 반대지만 이것도 지역 이기주의야. 영어 뜻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내 앞마당에 해달라는 말인데 돈벌이가 기대되는 시설을 세우거나 공원 등을 개발하는 건 우리 지역에 하길 바라는 거지. 이 책에 나온 상황도 핀피의 일종 아닐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소개할게.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그냥 읽지 말고 질문을 만들면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읽어보자. 교과서에서는 질문의 종류를 2가지로 만들어 보라고 하거든. 하나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답이 딱 정해져 있는 퀴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꼬마가 담 건너편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것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인데 질문에 왜, 만약, 어떻게 이런 걸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봐. 왜 꼬마의 엄마는 담 너머에 괴물이 산다고 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꼬마였다면 공이 담 쪽으로 굴러갔을 때 으스스한 그곳으로 갔을 건가요? 어떻게 하면 그늘진 아랫동네도 따뜻하고 밝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교과서엔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을 쓰는 활동도 나와. 책에 나온 표현을 보면서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지, 혹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쓰면 되겠지.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 교과서에 나오는 마지막 활동은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거야. 자주 만나 소통한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내용의 말풍선이 예로 나오는데 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만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걸 추천할게.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옆 동네의 좋은 점에 대해 조사하는 숙제를 내준다. 자기 동네에서 많이 나는 물건을 옆 동네의 양로원 같은 곳에 기부한다. 이런 거 말이야. 11개나 되는 글감이 모였네. 어때? 만만한 책이 아니지?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이럴 때도 쓸 수 있겠다. 글감을 4개씩 골라서 2편의 독후감을 구성하고 남은 3개의 글감으로도 순서를 잡아볼게. 첫 번째 독후감은 이 책이 황금사과를 가지려고 다투는 두 지역의 이기주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책에 나온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쓰는 거야. 욕심부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 물론 꼬마에 대한 생각을 쓰는 것도 가능해. 그것과 연결해서 열쇠구멍을 통해 담 건너편을 봤을 때 꼬마가 느낀 기분이 어땠을지, 그 부분을 읽기 전에 어떤 상상을 했었는지, 내 이름은 사과야 라고 인사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쓰는 것도 좋겠다. 마지막은 네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황금 사과나무가 사라질 때까지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키웠던 마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쓰는 거지. 두 번째 독후감은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자.
그런 다음 책 속 내용에서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생각한 답도 쓰는데 퀴즈보단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넣으면 좋겠지. 난 이러이렇게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사과의 엄마가 거짓말했던 것처럼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거짓말을 들은 적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지 연결해봐. 꼭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사과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땐 기분이 어땠을 것 같은지 솔직하게 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동네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지. 세 번째 독후감은 두 마을 사이에 있던 사과나무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황금 사과가 발견된 뒤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걸 보며 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먼저 써보자. 그게 바로 욕심 때문일 텐데 욕심이 왜 생기는지, 욕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어떤지, 그런데 정말로 욕심은 무조건 나쁘기만 한지,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욕심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지 쓰는 거야. 끝으로 책에 나온 두 마을 사람들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내 생각을 써봐. 미움의 원인이 되었던 게 사라졌는데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미워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거나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 안녕.